네, 오늘은 치아 성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한 치과 강정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치과 대표원장 강정호라고 합니다. 네, 그 치아 성형과 치아 교정 그 차이점은 뭔가요?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치아를 이동시켜서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치아 성형이라는 거는 치아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치아의 모양, 색깔, 비율을 변형시키는 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 대신 치아 성형을 추천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우리가 치아가 예뻤을 경우에는 치아 이동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예쁘지 않거나 또는 후천적으로 치아가 예쁘지 않은 경우는 치아의 모양을 어쩔 수 없이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치아의 모양의 형태를 바꾸어서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치아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치아 성형을 반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치아가 너무 틀어져 있거나 배열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치아 삭제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치열 교정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치아 성형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치아 성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정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크라운, 또 라미네이트, 미니쉬, 광범위하게는 치아 미백까지도 치아 성형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아 미백 같은 경우는 치아 형태의 변형이 없이 치아의 색상만 밝고 투명하게 만드는 시술을 말하고요. 크라운과 라미네이트 미니쉬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치아의 형태를 바꾸어서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이 세 가지 시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치아 삭제량에 있습니다. 크라운은 치아를 전체를 덮는 시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많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1.5에서 2mm 정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이 크라운 시술이고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발된 시술이 라미네이트인데요. 이 라미네이트는 치아에 보이는 면, 이 겉면만 0.5에서 0.7mm 정도를 삭제한 다음에 인조 손톱처럼 치아 박편을 붙이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이 라미네이트조차도 0.5에서 0.7mm 정도를 삭제하기 때문에 이가 약간은 실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게다가 에나멜 층의 두께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상아질 층까지 삭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시리거나 또 치아의 에나멜과 부착하는 결합 방식이 틀려서 치아가 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 치아 박편이 에나멜 층에 붙게 된다면은 또 치아 삭제가 에나멜 층까지만 이루어진다면은 치아가 시리지도 않고 또 치아가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대안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미니쉬인데요. 이 미니쉬는 치아의 겉표면을 0.2mm만 삭제하기 때문에 에나멜층이 보존이 됩니다. 즉 우리가 치아 깎는 것도 에나멜층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치아가 시릴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또 우리 결합 방식에 에나멜을 붙이기 때문에 치아의 그 붙는 방식이 굉장히 강해서 강도가 굉장히 결합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치료 기간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 기간은 사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치료의 큰 차이점은 재료는 다 유사하지만 치아 삭제량에 달려 있습니다. 미니쉬나 크라운이나 또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원데이가 가능한 장비가 있으면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장비나 시스템이 있지 않다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치아 성형 시술 이후에 부작용은 없나요? 모든 부작용의 원인은 치아 삭제량에 달려 있습니다. 치아 삭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는 구조상 제일 가운데에 치수, 그 치수를 감싸는 덴틴, 즉 상아질, 또 그 바깥층을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층,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를 많이 깎게 되면 이 에나멜층이 없어지게 됩니다. 덴틴부터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덴틴이 많이 깎여 나가면 나갈수록 치수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가 점점점 더 시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이가 많이 시려지게 되면 결국은 신경치료까지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 그러면 크라운 치료를 했을 때는 이 삭제량이 많기 때문에 신경치료라는 치료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므로 크라운 치료는 가능하나 안 받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미네이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라미네이트가 삭제량이 많다면 역시 치아가 그만큼 시리고 또 신경치료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신경치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신경치료 후에 나타날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결국 신경치료 또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심지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신경치료는 웬만하면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니 씨 같은 경우는 치아 삭제량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가 시리거나 또 신경치료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치아 절삭량이 가장 많은 방법으로는 크라운에 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미니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치료인가요? 미니 씨는 영어로는 최소화하다, 불어로는 세심 면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치아의 겉표면을 굉장히 최소한 삭제를 통해서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시술을 말합니다. 이 시술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게 되거나 하면 그 노하우 과정의 일환으로 치아가 닳아지게 되는데요. 그 닳아진 치아를 보강하는 개념의 안티에이징 개념도 있고요. 또한 선천적으로 치아가 예쁘지 않거나 했을 때, 또 치아 색상이 예쁘지 않았을 때 얇은 우리 하얀 투명한 박편을 통해서 치아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최소한 삭제로 가장 예쁘게 치아를 만들어내는 시술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미니쉬의 치료 평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미니 씨는 내부의 캐드캠 시스템과 기공실을 활용하여 하루 만에 시술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치아를 다듬는 시간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환자분은 외출을 4시간 후에 하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치아 박편을 치아에 붙이게 되면 모든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캐드캠 시스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캐드캠이란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고 로봇가 깎아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치아를 만들 때 보통 왁스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치아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포토샵처럼 치아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걸 컴퓨터를 통해 로봇에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로봇가 세라믹 블럭을 깎아내서 만드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쉬 시술 이후에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흔히들 미니씨 치료 후에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미니씨 치료 자체는 치아와 완벽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자기 치아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 없이 일상생활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시술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유지가 가능한가요? 방금 말한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자기 치아도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치아도 금방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미니 씨는 자기 치아 일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치아 관리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잘 해주신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간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건치를 위해서 좀 올바른 생활 수칙이 있다면 좀 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충치 때문에 고생을 하죠. 하지만 30대 이후가 지나면은 주로 풍치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풍치란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주로 원인은 세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그, 치석 같은 이런 원인 때문에 잇몸이 염증이 생기고 또 뼈가 녹아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플라그 관리만 잘 되면 풍치가 없이 평생 건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그 관리법은 집에서 하는 양치법, 또 병원에 와서 하는 스케일링이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집에서 양치하는 습관이 잘 교육이 된 상태에서 플라그 제거가 돼야지만이 풍치가 유발률이 낮아지고요. 또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셔야지만이 풍치가 굉장히 유발률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치아 성형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아 성형을 하시려는 분들은 보통 치아에 자신감이 없어서 시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결국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받는 시술인데요. 아름다움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미소입니다. 보통은 자신감이 없거나 치아가 예쁘지 않아서 아름다운 미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치아를 갖기 위한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치열 교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술법들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한 치아에 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를 갖는 치료법을 잘 선택하셔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